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연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연심입니다. 오늘은 아트 분야의 최고, 아트 분야의 고수를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한 장소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걸맞는 독특한 상징물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징물들을 굵직굵직하게 여러 곳에 포지셔닝을 만들어내신 아티스트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대표적으로 광화문 교보문고의 자화치월이라고 이 옥천장에 LED로 굉장히 멋있는 시그니처가 이 교보문고에 만들어져 있고요. 영월 동강의 수강영월, 그리고 제주도 7코스에 있는 섭지코지의 광풍제월을 완성한 설치미술가십니다. 사람을 중시 여기는 철학에 시대를 앞서가는 과학을 더해 가슴을 울리게 하는 예술로 승화시키는 빛의 작가, 빛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소통 메신저 안종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아티스트 안종현입니다. 사실 다른 수식어를 붙이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딱 그 본인의 호가 모화인데 모화 안종현, 그리고 설치미술가를 넘어서 전방위 작가로 그냥 본인을 딱 하나로만 설명하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안종현 이름으로 지금 어떤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생생하게 브랜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브랜드 인사이드 시청자에게 인사 한번 또 본격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은 그림 그리고 큰 그림 그리는 안종현입니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또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대부분 또 이렇게 화가를 생각하실 거잖아요, 다른 분들이. 근데 화가만 하시는 건 또 아니시잖아요, 선생님. 그리다라는 단어가 그 시사를 하잖아요. 모든 것은 아무리 위대한 건축도 스케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림을 그리다, 땅에 그리고 하늘에 그리고 공간에 그리고 그린다는 단어 하나로 설명이 족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작품을 하는 그 과정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그리다라는 그거로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 거네요. 제가 또 선생님과 만나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다른 분들은 이렇게 소품으로 그리고 끝나는데 선생님은 과학이 더해지고 기술이 더해지는 그게 조금 더 인상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과 이런 기술과 함께 선생님이 하시는 역할들을 조금 더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가라면 그림만 잘 그려서는 안 돼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큰 그릇이 되라고 했어요. 큰 그릇이 되어서 많이 배워서 배운 것을 남한테 이롭게 해라고. 그 남한테 이롭게 해라는 거는 그냥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것도 이롭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내 심정을 호소할 수도 있고, 내가 우울할 때는 내가 이렇게 우울해서요, 당신들은 또 즐거웠을 땐 또 이렇게 즐거웠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내가 말을 건네고 그거를 글을 쓰기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 어릴 때부터 그림 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야. 외삼촌이 시인인데 이제 글짓기를 가르치려고 오늘 네가 뭘 했는지 네 마음대로 그려봐. 그리고 오늘은 뭘 했다. 한 줄이라도 써봐. 그러면 그 다음 날 2줄, 3줄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국어 실력이 돼요. 그러면 삼촌이 그걸 체크해요. 우리 삼촌께서 국어 실력이 있으면 다른 나라 말도 잘한대요. 그러고 국어 실력이 있으면 국사를 잘하게 되고 이렇게 역사를 알게 되고 서양사를 알게 된다. 전 세계를 알고 있어야 네가 큰 그릇이, 그 큰 그릇이라는 말에 노이로제 걸릴 정도였어요. 아니 내가 여자아이인데 무슨 큰 그릇이, 그때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70을 넘기고 보니까 그분들이 왜 큰 그림을 그리라고 했지? 이제 이해가 되고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해라, 즐겁게 해줘라, 편안한 자락을 만들어줘라, 네가 배운 걸로.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뭐 공부도 하러 가봐야 되겠고, 남의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한 3곳을 가서 이렇게 선택을 해봤더니 그래도 그 시절에는 맨하탄이 최고더라고요. 지금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워서 남을 주라.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여기 초대석에 앉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미술인데 미술만 잘해선 안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또 저희에게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어 교과서에 나오시던 분들이 주로 다 외삼촌들하고 같이 오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환경이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그래도 주셨던 그 메시지가 큰 그릇이 되라. 이해는 못했지만 큰 그릇의 시작은 그림 일기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왜 초등학교 때 그림 일기 다 그렸잖아요, 숙제로. 그러면 저희 때 그렸어요. 그림 일기 하고 그 한 권 내는 게 숙제였고 막 방학 숙제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아티스트로 다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우리 안종현 선생님만의 어떤 길을 이렇게 갔던 브랜드 이야기가 확실히 숨겨져 있을 거니까 그건 제가 잠시 후에 5가지 기본 T, OT 이 질문으로 확인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근황이 되게 바쁘시잖아요. 그 전시회 소식도 조금 더 전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일들 좀 더 소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제가 이제 갈 때도 좀 다 된 것 같고 몸도 아프고 한 3, 4년 쉬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를 안 잊고 찾아준 큐레이터들, 학예사들 때문에 이제 세상 밖을 이제 마시를 나왔어요. 제가 김한기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잖아요. 네. 계보를 아는 김한기 미술관에 있던 실장이 그때는 큐레이터였겠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대구 봉산문화재단의 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거를 아마 전국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큐레이터들은 또 우리를 데리고 자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죠. 자기가 그림 그릴 작가는 누가 맞을까? 그런 참에 뭐 여기저기서 본 것 같아요. 뜬금없이 진주야. 진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주라면 뭐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우리 개천미술제 있었잖아요. 개천예술제. 그러면 개천예술제 가서 미술 대회를 나가는 게 아무 생각이 없고 거기서 진주 가서 진주국밥 먹은 것만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런 거는 또 사람들이 먹는 건 통하죠. 절대 안 네. 잊어버리지. 그래 진주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진주가 굉장히 한가닥 하는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디를 가면 볼 수 있어요?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에 가면 지금 2024년 10월에 안종현 작가님의 작품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곳에 또 혹시 전시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하루 만에 이동해서 광주 무등현대미술관에 조각을 하나 던져놓고 그건 11월에 오픈할 거지만 일단 하나 던져놓고 전쟁기념관에 3개를 던져놓을 거예요. 진주, 광주, 용산 그러니까 서울까지 거의 하루 만에 작품을 던진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아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안종현 작가님을 보는 분들에게 안종현 작가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작품 세계를 하는지를 조금은 이렇게 유추하게 하고 싶다, 예측하게 하고 싶다, 저 작가님의 작품을 보러 가고 싶다 하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선생님의 작품들에서 이렇게 주제를 뽑는다면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주제를 뽑을 때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점선 면 중에는 선을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오브제보다는 빛이라고 하는 요런 단어들과 연결돼서 선생님의 작품들이 이렇게 이렇게 흐른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정현 작가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는 내 작품을 관통하는 어떤 메시지, 철학은 이런 거다. 이런 기저하에 나는 작품들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철학은 그 어릴 때부터 저희는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빛이 있으라라는 성경 그 한마디가 제 화두였어요. 빛이 있어라. 그런데 어떤 빛이 되나 이렇게 세상을 밝혀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빛은 생명이고 그럼 생명은 또 휴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따뜻한 빛이 되느냐 차가운 내 혼자 이기적인 빛이 되느냐. 근데 다소 작업할 때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혼자서 시간을 소유해야 되니 그렇게 골방에 처박혀서 작업한 것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이 한테 사랑을 받는다면 뭐 그걸로 that's enough. 그리고 더 이상의 욕심은 없어요. 그냥 요즘 여기저기서 사실 대단히 하고 싶었던 곳 뭐 그런 곳에서 불러주면 그냥 달려가야죠. 대단히 하고 싶은 곳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가 어떤 지명이기보다는 상황이죠. 그죠? 어떤 상황? 역사성이 있고 역사성. 예, 그리고 저랑 진주 이성자 미술관도 전시를 하게 된 경우가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이번 전시 초대해준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모든 분이 너무 감사하고 지나가면서 와 멋있다라는 하는 그 진주 시민들이 너무 고맙고 그냥 손님들이 많이 가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또 용산까지 가게 만든 평론가가 있어요. 또 자기 은사를 모시고 와서 내 글을 쓰게 하고 토니 고드프리. 그 이연아 씨가 선생님 좀 큰 데 가서 해봐라. 저 서울문화재단에서 원로작가 그 선정이 됐네. 500만 원 준대. 이랬더니 좀 큰 데 가서 해라고. 그때 이미 큰 데는 다 결정이 됐어요. 그때 결정 난 거는 4월인가? 여기저기 물어봐도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공간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냥 중심에 그것도 서울 중심에 내가 부산의 용두산공원 시립미술관에서 하듯이 그냥 뭐 가서 공간을 내놔라고. 아니, 내가 물론 뭐 가갖고 될 일도 아니지만 근데 거기도 또 뭐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 큐레이터가 뭐 좋다고. 그래서 그 김보영 그 기획실장이 좋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전쟁기념관이라는 그 관례가 그 호국 추모실을 열어준 거는 처음이래요. 그러면 나는 또 속으로 우리 외할배가 독립운동 했는데 내가 그 자격 있지. 이제 내 혼자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지. 뭐 항상 그래요. 내 속으로. 제가 파리에 있을 때 이렇게 유학을 갈란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 외삼촌 남의 동네를 가면 중심으로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모르는 동네를 가면 중심으로 가라고. 그럼 그때 중심이 몽파르나스 한참이었어요. 물론 뭐 이렇게 그 유흥가가 아닌 중심. 이렇게 몽파르나스에서 걸어가면 다 봐요. 걸어서 이제 다 15구, 14구, 16구 뭐 다 보니까 걷는 문화였고 그 파리가 그래요. 모든 문화는 광장에서 발전이 되어 퍼져나가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근데 파리는 내하고 좀 안 맞더라고. 여기 왜 이러지? 내가 동경하던 파리가 아니에요. 가보니까. 외삼촌은 파리로 가라. 그건 외삼촌이 로맨티스트라서 그렇고 저는 좀 실용적인 아이였는가 봐요.
가니까 내하고 안 맞아 여기는 왠지. 그리고 이미 내가 보자르로 들어가기는 나이가 늙어버렸어요. 26이 데드라인이에요. 이렇게 30이 넘어서 갔으니까 물론 이제 큰 그 개념으로 보면 뭐 바티칸을 꾸미려고 그렇게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다빈치도 거의 뭐 목숨 바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다빈치가 천정화를 그렸으면 그럼 나는 새로운 천정화를 해야지. 그게 교보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딱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떤 그 아시는 분들은 맥락이 흐르셨을 거고 모르는 분은 저게 무슨 소리지 지금 딱 이러실 것 같아요. 그 바티칸 성당의 천장을 완성한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다면 저희 나라에서는 좀 다른 천장을 완성하겠다 생각하시고 광화문 교보문고의 정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천장을 보시면 새로운 천장을 보실 수가 있죠. 아니 근데 그때 제 개념은 책을 사러 갔는데 네. 저 뭐야 이제 근데 뭐 보기 싫지는 않네. 그 정도까지 욕심. 기대에 앉아서 책을 보고 싶을 정도. 네. 이렇게 눈이 안 부셔야 되고 책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선생님 작품은 그냥 천장에 있습니다. 예, 천장에 뭐 여기가 또 있고 저기가 또 있고 네, 딱 맞아요. 사방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다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요 뒤에 화면이 막 바뀌는 것처럼 그죠? 거기도 조금 이렇게 천장에 다채롭게 바뀌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그런 작품들을 하는 분이구나라는 거는 조금 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 탤런트. 재능을 찾아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길을 들게 되셨냐라고 여쭤보지 않아도 처음부터 보셨으면 어릴 때부터 환경이 그랬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길을 들어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건 아실 텐데 제가 딱 집중하는 그 포인트는 37의 나이에 뉴욕에 가신 것부터가 아마 새로운 길을 시작하셨던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다시 영어를 공부해서 F1 비자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4년 만에 가게 됐어요. 3년 만에 대학원이 됐는데 일단은 내가 배우고 싶은 거는 한국에 없는 과였어요. 그때는. 세상을 좀 아름답게 꾸며보자. 이제 작은 그림은 웬만큼 그렸어 나도. 이번에 그 진주 가면 그런 게 보여요. 내 드로잉이 얼마나 커지는지 과정이 보여요. 미국에서 공부한 것이 공공미술이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점수를 받으려면 미리미리 드로잉을 해서 3디멘션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했던 소품이 대형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선생들을 만나서 브로치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손가락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주까지 꾸밀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작업이 돼야 공공미술을 공부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네가 공공미술 퍼블릭 아티스트가 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예술? 너희 나라는 왜 판화가 수채화가 뭐 이러니? 한 작가가 똑같은 시리즈를 한다고 저거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안 들어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이 이제 많이 열리는 거죠. 물론 뉴욕까지 가게 만드신 분도 스승이 따로 있지만 그분은 갤러리스트세요. 부산에 좁은 데 있지 말고 서울 가라. 서울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이제 좀 돈 있는 화랑을 또 소개를 해주고 거기서 전속을 6년 하니까 유학 갈 자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난 유학을 간다라고 시작을 했고 근데 그쪽에서는 유학 갔다 오니까 완전 작업이 달라져 갖고 안 팔리는 작가가 됐어요. 잘렸어요. 예, 뭐 잘려도 so what, 뭐 괜찮고 이런 말버릇이 so what 이런 것들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한 반항심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내가 좋아서 그림 그리는데. 다른 인사이트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나면 가르쳐준 대로 보통은 하잖아요. 그리고 가르쳐준 대로 하다가 세상의 벽에 부딪히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다시 배운 길로만 찾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 안에는 무언가 딱 있어.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안 가면 누가 간다고.
그럼 저건 저 자리는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먼저 딱 이렇게 이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움직인 대로 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어처구니 짝이 없는 게 라파엘 비놀리가 우리나라에 생명 빌딩을 짓는데요. 아, 그러면 생명이라면 내가 해야 돼. 또 빛이고 빛이 생명이니까. 그래 그 가림막 건축 가림막을 3년을 지나다니면서 저건 내가 해야 돼. 내를 주면 잘할 건데. 이제 자신감 같은 거, 자만심은 아니에요.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죽기 살기로 해서 논문 하나를 만들어도 온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일단 뭐 논문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논문일 거예요. 우리나라 종이를 가지고 한 땀 한 땀 묶고 그 타이프라이트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학을 갔으니까 우리 뭐 상고를 안 댕겼으니까 그런 거 할 줄 모르잖아요. 완전히 독수리 타법으로 내가 디자인을 한 페이지 해야 되니까 디자인을 해서 진솔하게 내가 왜 이런 작업이 나왔는지 나는 어릴 때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목공소 아저씨한테 반해서 할아버지한테 반해서 뭐 길 가다 오다가 내가 느낀 거 참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뇌를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던 샘 캐디라는 교수를 내놨어요. 드로잉을 해서. 아, 거기 가니까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린다 하고 갔는데 잘 그리는 거는 소용이 없더라고. 너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으냐고. 무슨 말이 이래 많아. 머리가 복잡해.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정말 브랜드 인사이드의 진짜 확실한 인사이트 하나를 정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 너 하면 딱 그 메시지가 떠오르게끔 그 한 가지를 다양한 작품 속에 녹여내서 그 키워드 하면 내가 떠오를 수 있게끔 하면 최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 스승님이 또 전달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선생님들한테 이길 방법은 거기에 없는 거를 내가 해야 돼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럼 선생님 그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내가 처음일 거야 하고 가져가요. 해가지고 숙제를 해서 매주 숙제가 2개씩 나와요. 2 교수님을 모시니까 한 학기에. 이건 정말 내가 처음일 거야.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가져가면 나무 가부가 보이네. 이런 거예요. 재직하게. 왜? 나는 그 무식해서 나무 가부를 몰랐어요. 이제 물론 곧 중고등학교도 배웠지만 갑자기 이름이 들이대니까 뭐 모르죠. 어머나 보니까 그분이 라인으로 했더라고. 라인으로 이렇게 입체를 만들었는데 그 손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 뭐 하여튼 이런 스토리가 다 나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잉글리시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백인의 그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전집을 사서 그 사람들의 작업을 보면서 잉글리시를 내가 그래서 일부러 잉글리시를 하잖아요. 그 한국에 방학 때 오니까 옆에 아들이 놀리더라고. 경상도 떼기가 뭐 이제 유학 가더니 잉글리시를 쓰네 이래 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 이렇게 발표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하면서 공격당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 그런 단어들 왜? 뭐 이렇게 하던 이 몸짓과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섞여 나왔는가 봐요. 근데 걔들한테는 참 안 입고 왔는가 봐. 픽 이렇게 자기들끼리 웃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작품만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확실히 인정을 받을 거야 하고 이제 계속 그 라인을 주장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갖고 오느냐고 해서 아니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그래서 나는 이 뭉태기가 싫어. 멀리서 보면 자연이 다 그 속에 녹아들어야 되고 그러나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해서 내가 이런 공부를 하러 왔지. 내가 그림 배우러 너가 학교 안 왔다. 이렇게 항상 그런 자존감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 첫 번째 탤런트 질문은 그러니까 재능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큰 그림이 되라 이렇게 그러면서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서 이 길을 오시게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두 번째 트레이닝, 나를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한 어떤 우리 선생님만의 훈련법을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이야기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훈련법 중에 첫 번째 키워드를 선생님 딱 먼저 시작을 한다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긍심. 자긍심. 딱 좋아요. 자긍심이란 단어는 찾았어. 그럼 두 번째 키워드를 찾는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아우르는 거를 그 이제 영어를 잘하려면 뭐 그런 책도 보지만 팝송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프렌치를 배우려면 또 샹송을 알아야 되고 뭐 그래야 되니까 주로 그 노래라는 게 가사잖아요. 시로서 노래를 만드니까. 예. 그래서 뭐 위너는 모든 거를 다 테이크한다는 노래도 있어요. 그걸 내가 막 다 요새 발견하면 또 친구들한테 뿌리고 이러는데 원작자보다도 잘 부르는 가수가 나오면 내가 막 뿌려줘요. 어떤 눈치 빠른 그 불문학자는 이래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야지를 주고 하던데 뭐 아무튼 1등이 되어야 설치할 수 있어요. 2등은 안 돼요, 우리 동네에서는. 지금 딱 키워드 나왔습니다. 1등 마인드.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분야에 최고가 되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쪽의 불문율인 거잖아요. 살아남는 거. 그러니까 그걸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투여해서 1등이 되고자 있는 거 노력했던 없는 거 다 부분들이 투여해야 돼. 세상과 타협하면 1등이 안 되는 안 건가요? 돼요. 그렇죠. 타협할 성격도 못 되고 타협을 못해서 내가 요 정도로 지금 그냥 변방에서 아웃사이더로 아버지가 뭐 정비공장을 했으니까 조수들을 많이 키웠잖아요. 그게 기술자잖아요. 그게 완성에 의한 집착? 그게 내가 그 인자도 받은 것 같고 한치 1mm도 용서를 못해요. 딱 그 세 가지 키워드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가 자긍심. 두 번째 키워드가 그냥 1등 마인드가 아니야. 1등이야 그냥. 1등. 1등. 무조건 1등. 세 번째가 그 완벽을 위한 집착, 고집. 이런 게 다 응축돼서 오늘날의 안종현을 만들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삶의 궤적이 그대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선생님이랑 안 지가 한 10년 정도 좀 넘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가 다른 분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소통을 하는데 작품으로 소통이 되는데 인간 안종현하고는 소통이 어려워요.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다 녹여져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기준 그 부분들에는 이 한치의 이 뭐라 그럴까 타협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계속 오래도록 선생님이 이 기억되고 살아남는 게 아닐까. 만약에 세상과 타협하고 굉장히 편하고 만만하게 그랬었다면 지금 오늘날의 안종현 선생님은 없지 않았을까. 기억에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브랜드 인사이드를 보시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어떤 고집으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 아까 말씀하신 단어들의 조합이죠. 정말 노동과 막 집착과 몰입과 막 이런 이 전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자만의 외로움으로 그걸 승화시키면서도 끝까지 믿고 가면 1등이 되면서 세상이 알아봐 준다라고 하는 걸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 아트월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중에 원 오브 댐 이지만 내 색깔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1세대 제자의 제자잖아요. 근데 그 우리 선생님 조수를 하면서 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황기쌤처럼 점을 찍어 점묘화예요. 내가 그 점을 찍는 조수를 하면서 무보수예요. 요즘 같은 거 잘못하면은 그 열정페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무보수로 뭐 하는 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절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는 무보수로 찍는데 눈물을 나게 혹독하게 훈시를 받으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근데 이런 점은 안 찍을 거야. 탁해. 난 맑은 점 찍을 거야.
그래서 빛점이 되더라고요. 빛은 맑잖아요, 일단. 그리고 그 맑음, 교보문고의 맑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0.6cm, 6mm의 투명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싸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수치잖아요. 그런데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내가 해놨을 때, 그러니까 내가 번거롭고 내가 수고롭고 내가 힘든 과정을 했을 때 보는 사람이 비로소 그 빛을 빛답게 제대로 본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놓지 않는 거죠, 그 기준을. 그 비싼 유리를 가지고 캐스팅을 하는 이유가 그 유리 속에 우주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은하수들이. 그 작은 알갱이 속에 우주를 담아라는 그 선생 말에 내가 좀 지나치게 매료돼 있었는가 봐요. 돈복은 없는데 인복은 또 있어요. 인복이 또 다시 하면 또 돈복이잖아요. 돈복은 뭐 모르겠고 일단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주어진다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지금부터는 내 건강이 이제 그분들은 내를 걱정하는 분들은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이제 지금 건강하게 살아남으신 분들을 빗대면서 자기 작품을 끝까지 살아남아야 증명을 하는데 일찍 죽어버리면 사장돼 버리잖아요. 우리 선생님 그렇게 성격 대단하고 충청도 양반분이신데 돌아가시고 아직 조명을 못 받아요. 근데 그게 참 몹시 안타깝고 나도 또 뭐 그거를 무슨 조명을 받게 해드리고 싶어도 그 시절에 다 전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막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없는 거. 이런 맑은 빛은 누구를 찾아가야 돼 해서 찾아와야 돼요. 내가 어디 구석에 있어도. 감출 수가 없는 게 또 빛이기도 하니까. 그 선생님이 왜 멘토 이야기를, 지금 스승 멘토 이야기를 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림의 어떤 계보를 잇는 건 김환기 선생님 제자의 바로 다음 제자다. 근데 우리 3대인데 여기 가운데 계신 스승님이 찍은 점처럼 안 찍겠다. 나는 맑게 찍겠다라고 해서 조술하면서 배우면서도 나만의 어떤 그 고집스러운 어떤 그 기준을 만드셨던 것 같고, 또 선생님이 설치미술이나 이런 거 뭔가 라이트를 하시면서는 백남준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그 연결고리가 또 좀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좀. 백쌤도 돌아가실 때 30억 빚이 있었어요. 작품을 위해서. 그렇지. 막 근데 백쌤은 이미 유명해가지고 뭐 이건희가 빅 콜렉터고 뭐 나도 뭐 이건희 회장님 신경영 20주년 초상을 했지만 그때 미디어가 들어갔었거든요. 저는 뭐 누워 있는 삼성 마크를 딱 바로 고추 세우고 왜 이렇게 누워 있어 비스듬히 바로 서라는 기분으로. 난 바로 서는 거 참 좋거든요. 삐딱하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유니버스를 뜻하거나 뭐 그렇겠죠. 뭐 근데 삼성 책을 한 권 읽고 한 권만이 아니지. 그 이병철부터 이건희까지를 뗐어요. 그리고 그 작품을 했어요. 지금 시간은 한 달밖에 없어요. 그런 데드라인을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복이 있다는 게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받았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일단 공부 없이는 이론이 베이스가 없이는 그 덩어리가 안 나와요. 뭐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거. 또 교보를 하고 나니까 뭐 그 삼성생명 거기서는 그때도 제가 뽑힐 그거는 아니었어요. 기라성 같은 뭐 지금 용산 전쟁기념관 가면 이미 이제 들어가 있는 선생님들하고 경합을 해야 됐어요. 생명의 등뼈를 표현했다고. 근데 그것이 빛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가슴에는 큰 꿈이 있잖아요. 큰 꿈은 빛이 되어서 확 이렇게 세상을 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혼자 이기적인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고 그 꿈은 세상을 다 같이 즐겁게 하는. 그래서 이제 아직 그 꿈은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정치적이지 못하니까 사교성도 없고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작업만 하는데 요즘은 뭐 그래도 여기저기서 불러줘서 바쁘게 전시를 하면서 내다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바로 세 번째
키워드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어떤 분들과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또 이렇게 아직 내가 꿈을 못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선생님이 그럼 앞으로 좀 이렇게 소통의 이 통로를 좀 확대를 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좀 연결이 돼야 될 그 라인이 있다면 어떤 라인이 열려야 이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결정권자랑 내가 독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그런 우리 지금 좁은 땅덩어리에 자꾸 덩어리를 만드는 거, 아파트를 짓는 거 난 너무 반대해요. 그러니까는 니는 돈이 안 되는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느냐는 식이에요. 분양을 해야 돈이 나오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다 죽어가는 어느 도시를 재생 프로젝트를 우리 발표하고 했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놀리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돈을 그냥 서고 달아난 이제 공무원은 달아났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달아나 버리고 그거는 거의 폐허가 되어 가지고 아까운 정말 아름답게 될 섬이 정권들에 의해서 엎어지고 늘 이렇게 좋은 생각이 아무리 있어도 그래서 내가 그것도 그렇게 어느 분이 하는 말이 정치도 능력이래. 안도 타다오가 베네세 하우스 그 회장을 못 만났으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한테도 이게 한번 제 마음대로 해봐라, 빛으로 한번 여기를 다 만들어봐라, 이런 사람이 꼭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타임. 지금 사실 뭐 언제부터 했느냐라고 보기 어렵게 거의 어렸을 때부터 이 아티스트로서의 삶을 사는 거고, 본격적인 건 이 프랑스 갔다가 뉴욕 갔다가 오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안종현이라는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하시고 40년을 넘으신 거죠. 그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이 작품 활동을 계속하게 했던 어떤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원동력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고 배운 게 이거밖에 없다? 배운 것도 이거밖에 없고 내 속에 있는 인자도 고집스럽게 끌고 나가는 거. 그 안가들이 그 사도세자 살리려고 그렇게 죽었답니다. 이렇게 죽더라도 목숨을 다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고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제 내 길로 그냥 가보는 거예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면. 이거밖에 몰라서 이것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자녀분들에게 나와 같은 길을 걸어라라고. 절대 안 돼. 왜죠? 이게 예수보다 더 고난스러운 길이야. 고행이야. 너는 그냥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거는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는 부모가 죄 안 지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나도 다른 자식 지금 뭐 이렇게 많이 거쳐갔지만 조수들을 참 사랑했어요. 근데 끝까지 은혜를 아는 아이들은 크더라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라, 아이들한테. 저도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시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휙 지나간 게 아니라 내 자식은 절대 예수보다 더 고행스러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멈추지 않고 지금 가시고 있는 부분에 이게 아마 시간에서 묻어나는 힘을 그냥 아마 어떤 작품에서는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타이밍. 왜 살다 보면 인생 최고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희망적인 건 3번은 온다. 우리 안정현 선생님이 생각했던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언제셨는지 기억이 나시는 게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직 안 왔다, 난 이럴 때가 내 인생 최고의 때인 것 같다 라고 하면 어떨 때일까요? 아직 없었어요? 뭐 스산한 그 석양 풍경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순간이에요. 아름답지만 뭐 석양에서 그냥 내가 오늘 참 잘 살았구나,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밖에 지금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할 때는 선생님의 작품 중에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런 순간이 최고의 때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석양 보는 거 보면서 순간 찰나의 아름다움을 느끼면 그거 순간이 나한테는 최고의 때고 이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느끼시면서 가고 있다라고 그냥 흐름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나의 이런 거 꼭 이루고 싶다. 소망, 꿈을 이야기하시는 질문들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정말 큰 예술 경기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 같이 모여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좋은 작품을 내고 또 그래서 외화도 벌고 세상에 없는 공간이 나오면 애들이 여행 와갖고 다 올 거잖아요. 공연도 하고 놀고 먹고 뭐 자고 다 할 수 있는 거.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 세계를 녹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같이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들과도 같이 무언가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놀이터 같은 곳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네, 선생님의 이 마지막 또 소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아까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난 말 많이 못한다, 짧게 한다 이러는데 거의 지금 50분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윤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출연하셔서 이렇게 선생님의 과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라이프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화려하게 빛나고 싹 사라지는 그 석양이 내 같은 거 아닐까. 작가라는 것이 평생 고생하고 그래서 언제 서광이 비칠지 그런 걸 기다리지 말고 시간은 다가온다. 때는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되게 잔잔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안종현 선생님의 이야기에 위로도 됐다가 각오도 생겼다가 막 난 잘 가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젊은이들한테는 제가 그래요. 내 작품을 도와주면서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네 거를 발견해라. 그리고 네 발견했으면 발명해라. 네 방법을. 그리고 최고가 되어라. 이제 너그 동네 최고가 아니고 네 스스로 자긍심이 있으면 아무도 무시 못한다. 네, 정말 이 40년 가까이 예술 세계 본인만의 철학을 딱 고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되 그리고 그래도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 노력으로 지금까지 관철해 오셨던 모하 안종현 선생님의 브랜드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윤심의 브랜드 인사이드는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 고수분들을 모셔서 그분의 브랜드 라이프 스토리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